이륜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NBA 핫이슈 코너를 갖다 신설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방송을 갖다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알찼던 것 같아요. 역시 이륜농구다. 비록 KBL 루머 이펙트에서는 이제 큰 사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에 굴하지 않고 NBA도 그런 코너를 신설해서 밀고 나가는 모습, 저희 이륜농구의 또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역시 이륜농구의 정호관, 조영남답다. 그렇죠. 뚝심 있다, 우리는. 뚝심 있게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월 둘째 주 NBA 핫이슈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이동환 기자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더 라스트 댄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지금 현지 시점까지 8화까지 방영이 됐고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와 관련한 기사들 그리고 그 이제 시카고와 관련됐던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현지에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름을 바꾼 메타 샌디포드 아테스트. 네. 원래 로나 테스트죠. 그렇죠. 로나 테스트였다가 메타 월드피스로 바꿨다가 이제 부인의 성을 따서 메타 샌디포드 아테스트로 바꿨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99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6순위로 시카고에 지명됐는데 지명 당시에 있었던 비화를 좀 가볍게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99년이면 시카고 왕조 끝나고 이제 은퇴하고 조던 그리고 첫 드래프트거든요. 그때 이제 로나 테스트를 지명을 하면서 이제 제리 크라우즈 단장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장이 아테스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7번째 우승을 할 거고 7번째 우승이 진짜 중요하다. 그걸로 앞선 6번의 우승을 모두 부숴버릴 것이다.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6번 우승의 의미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덮어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멘트를 했다고 이제 직접 밝혔어요, 아테스트가. 근데 이거만 들어봐도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리 크라우즈가 조던이나 피펜, 필 잭슨 감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열등감, 그리고 프런트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구단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제 자기만의 생각, 이게 얼마나 확고했는지 이 인터뷰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온 김에 또 이제 라스트 댄스, 조던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라스트 댄스가 아니면 NBA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야. 난리 났어요. 마이클 조던. 가끔씩 찰스 바클리, 피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로. 외신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쵸. 일단 조던의 현역 시절 인상적인 충돌에 대해서 CBS 스포츠닷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거는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조던과 스티브 커의 어떤 연습 경기 충돌. 당시 이제 조던이 그 야구에서 외도를 하고 난 이후 시즌을 준비할 때 엄청나게 전투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카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던의 제왕적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던의 말이 이제 절대적이고, 근데 또 조던이 또 거기서 냉정하게 아주 리더십을 갖다 잘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이 실전보다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전 이상의 어떤 전투를 갖다 다들 보여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던에게 쌍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던과 스티브 커가 연습 경기 때 충돌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연습 경기 때 그 스티브 커도 그렇고 조던도 그렇고 트래시 토킹도 했다고 그래요. 토킹을 했고 조던이 열받아가지고 스티브 커를 때렸는데 스티브 커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조던이 스티브 커의 어떤 승부욕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을 하면서 좀 더 존중해줬다는.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조던에게 그 경기 이후에 조던과 더욱더 돈독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윌퍼 퍼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이제 팀 동료인데, 그때 연습 경기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싸웠다. 연습 경기 자체가 이제 전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던이 싸운 적도 있었고, 커가 싸운 적도 있었고, 내가 싸운 적도 있었다.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화제가 된 거지. 사실은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현역 시절 인상적인 충돌에서 가장 이제 그 했던 게 뭐냐면 1993년도 동부 파이널에서 조던과 그 레지 밀러의 싸움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던이 상대 속공에서 블락슛이 실패해서 엔드라인 쪽으로 이렇게 밀려있는 상태에서 그 들어오던 레지 밀러가 조던에게 신경질적으로 그 좀 도발을 하고 이렇게 푹 밀었죠. 한번 툭 쳤죠. 그게 조던이 열받아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러면서 막 손을 핥히고 때리고 막 했는데, 핥히고 때렸어. 그러다가 이제 말렸는데, 문제는 그때 인디애나 레지 밀러가 퇴장을 당합니다. 근데 조던은 퇴장을 안 당해요. 조던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지만 조던이 가서 이렇게 핥히고 때리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레지 밀러가 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열받는다. 그거는 아니 조던이 그때 당시에 뭐 당대 넘버원이고 뭐 이런 거 다 인정한다.
근데 왜 나를 퇴장을 시키냐? 같이 억울하다. 같이 퇴장을 시키거나 그래야지. 라고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를 상대로 시연을 하시는 게 마치 이제 제가 100% 가지고 약간 놀리듯이 웃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앙금이 있으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저 뜨끔했습니다. 하시는 와중에.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소식 네네.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뉴욕 닉스가 감독직이 사실상 공석이에요. 네. 지금 이제 마이크 밀러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에 데이비드 필스데일 감독이 경질이 된 상태였는데 네. 지금 이제 뉴욕 감독직 후보로 마크 잭슨 전 골든스테이트 감독이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잭슨이 현재 ESPN 해설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골든스테이트 왕조가 세워지기 직전까지 골든스테이트를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이끌면서 그렇죠. 골든스테이트의 사실 되게 탁공 농구였는데 수비적인 색깔을 입히고 좀 기틀을 다진 인물이에요. 다만 어떤 프런트와의 일종의 좀 관계 문제, 그러니까 좀 대인 관계 스타일이 약간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교체가 됐었는데 이 마크 잭슨이 사실은 선수 시절에 꽤 유명한 가드였잖아요. 근데 또 뉴욕에서 데뷔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마크 잭슨도 이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또 물론 이제 뉴욕 감독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거론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루머가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NBA 재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샤키로이는 재개하면 이제 안 된다. 시즌 중단해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그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좀 심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닥 리버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즌이 뭐 중단되면 안타깝지만 중단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실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게 왜 NBA에서 변수가 많이 되고 있냐면 이건 사실은 범정부적인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보건당국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이하의 뭐 집회를 갖다 금한다 그러면 NBA 경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무관중 그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담 실버 총재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우리는 시즌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재개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크리스마스에 오픈을 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토론토의 마사이 유지 단장이라든가 네. 뭐 여러 이제 단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고 좀 다듬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리그 재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어가면서 제가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골든스테이트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현재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네. 예, 15승 정도밖에 챙기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올 시즌이 재개되더라도 사실상 뭐 핵심 선수들을 좀 쉬게 하면서 부상으로 아웃돼 있던 클레이 탐슨 포함해서 핵심 선수 쉬게 하면서 거의 뭐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4월 말에 스티브 커 감독이 우리들끼리는 약간 오프 시즌 같은 느낌을 벌써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반 마이어스 단장이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울보 단장. 예, 그렇죠. 예, 그때 듀란트 다치고 눈물을 흘렸던 예, 그 눈물의 어떤 진실 여부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그 단장이죠. 반마이스 단장이 우리 팀이 현재 리그 꼴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동기부여를 하기 힘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뭐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경기에 다시 이제 계속 뛰는 어떤 자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가 재개되면은 골든스테이트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선수들을 뛰게 할 것이다. 특히 커리 위긴스는 같이 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 둘의 호흡을 계속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마이어스 단장은 아마 뛰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언급을 했어요. NBA와 그런 면에서 좀 파트너로 계속 있을 것이다. NBA가 가자는 방향으로 우리는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그가 재개되면은 커리 위긴스는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올 시즌에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데니스 로드맨 선수의 그 파격 발언인데 이게 파격 발언인지 이게 진실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 플레이를 한다면 피펜이 르브론보다는 낫다. 그 데니스 로드맨이 사실 스카티 피펜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카티 피펜 어떤 차장론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ESPN의 인터뷰에서 데니스 로드맨이 이같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둘이 뭐 사적으로 너무 친한데 로드맨은 피펜이 더 나은 이유가 일단 그 포워드진의 다재다능함을 스카티 피펜은 이미 개척을 했고 최근 그런 유형의 포워드진은 피펜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만약에 뛰게 되면 르브론보다 피펜이 좀 더 나은 선수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역대 최고의 선수를 조던이라고 그러는데 조던 그 다음 피펜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좀 살짝 많이 오만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사람들이 피펜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모르는데 이 선수가 포인트 포드로서 어떤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르브론과 비교하는 거는 글쎄요. 예, 글쎄요. 예. 그러니까 뭐 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또 이제 뭐 이건 사실은 뭐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알 수 없긴 한데 오늘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최근에 데릴 모리 휴스턴 단장이 이 로드맨의 의견과 약간 많이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데릴 모리 단장은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최고의 선수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년 전에 비해서 농구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화해 왔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르브론 제임스 같이 플레이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조던이 뛸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리그 전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르브론이 조던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참 이제 뭐 나름 데니스 로드맨은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고 피펜과 조던을 그리고 데릴 모리 단장은 현재 굉장히 좀 이제 유명한 팀의 단장으로서 이제 농구를 좀 많이 보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어떤 분석적인 단장인데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비치는 거 보면 참 사람 의견은 그냥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릴 모리 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스턴의 초스몰 라인업의 농구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런 기술의 트렌드 이런 부분과는 1990년대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시대 보정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토니 코치 얘기 준비된 그렇죠. 바로 할까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가 완전 또 다른데 이게 그 최고 논쟁이 계속 있는데 또 토니 코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토니 코치는 시카고 불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뛰었던 선수고 또 마이클 조던과 또 팀 동료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니 코치도 어쨌든 팔이 하늘밖에 굽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나름 이제 논리가 있어요. 이 선수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케빈 듀란트가 르브론보다 더 나은 선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NBA 최고 선수는 케빈 듀란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 시대에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지 않다. 수많은 선수들이 다재다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개발이 돼 있다. 즉 이제 다재다능하지 못하면 뛸 수 없는 그런 리그가 돼버렸다 지금 NBA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포인트 가드만 하는 게 아니고 슛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포워드 같은 경우에도 뭐 드리블링이 돼야 되고 또 슛이 있어야 되고 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르브론이 올 시즌 LA 레이커스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잘 수행하긴 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는 거는 좀 르브론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떨어지고 반면 케빈 듀란트는 뭐 올 시즌 부상을 당했지만 이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대1로 쉽게 득점을 올린다. 포스트업도 가능하고 미드 점퍼도 가능하고 석점도 가능하고 그쵸. 그리고 코너에서 오프 더 무브로 슛도 쏠 수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케빈 듀란트가 현 시점에서는 최고의 선수다. 그리고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사실 포인트 가드는 필요 없다. 게임을 어느 정도 리드할 수 있는 선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형의 선수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는 있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근데 이 얘기가 물론 뭐 르브론이 전 듀란트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얘기가 사실은 아까 말했던 데니스 로드맨 얘기보다는 훨씬 더 와닿긴 했어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좀 약간 지금의 농구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 시점의 이야기니까 또 이제 코코치만의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샌안토니오 얘기를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현 시점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샌안토니오에서 워싱턴으로 이적한 슈터가 한 명 있죠. 데이비스 베르탄스. 올 시즌 기점으로 거의 뭐
뭐 리그 최고의 3점 슈터 중에 한 명으로 거듭이 나고 있어요. 아, 난 이 선수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정말 그 노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선수가 그 어릴 때 그 자신의 슈팅핸드, 오른손의 슈팅핸드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톱으로 잘렸나? 뭐 잘리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기에 봉합수술 같은 거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감각이 온전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슈팅 감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진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입지를 만든 선수고 시즌 평균 15점 이상 해주면서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베르탕스가 샌안토니오와 워싱턴의 어떤 구단 분위기, 팀 분위기를 좀 비교를 하면서 샌안토니오를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워싱턴이 좀 더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샌안토니오에서는 그래 포포비치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대부분 그대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포포비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제 포포비치한테 반대를 하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100% 혹은 150%까지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더 민주적인 분위기다. 그게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포비치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한 거죠. 예. 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포비치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낸 감독이지만 이제 이런 포포비치의 의견이 거의 이제 웬만한 팀의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는 거 보면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근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을 때 워싱턴과 샌안토니오를 비교하는 살짝 좀 여기에서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싱턴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반면 샌안토니오는 뭐 올 시즌에 살짝 좀 이제 떨어지고는 있지만 뭐 최근 몇십 년간 명문의 반열, 그쵸. 그리고 왕조를 건설했던 그런 팀이니까 그런 팀에서 뭐 약간의 뭐 독재 뭐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지적한다. 저는 근거가 그렇게 그렇죠. 좀 비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뭐랄까요,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워싱턴 우승은 워싱턴 여자농구 미스틱스가 하고 남자 농구는 한참 됐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역대 최고의 스타터들 뭐 이렇게 하는데 워싱턴은 진짜 뭐 존 브래들리 빌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선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중량감 있고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승의 멤버라든가 아니면 뭐 전설이라든가 들어왔는데 존 브래들리 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워싱턴은 그 민주적이어서 또 뭘 하셨나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포비치의 카리스마 있는 좀 리더십이 오히려 또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우리 발머 형 얘기. 그렇죠. 우리 발머 형. 정작 머리는 없으신 발모 형. 예, 스티브 발모. 나는 그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클리퍼스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막 작년 챔피언전이었나? 레너드가 왼손 덩크를 하니까 막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신 거, 그러니까 외향은 정말 그 어떤 백인의 그쵸.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살짝 좀 고지식해 보이고 막 꼰대 그런, 같고 뭐 그런 느낌인데 막 이러니까 막 어떤 느낌도 관전 매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이루연구 보시면 제가 뭐 22년차 기자라고 뭐 여러분들이 뭐 살짝 어렸을 때 제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발모 형이 저보다 돈은 몇 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티브 발모가 전체 NBA 구단주들 중에서 이제 자산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그냥 NBA 구단주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을 따져도 16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산 총액이 현재 시점에서 510억 9천만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예.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져 있고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CEO 맡으시면서 정말 많은 돈을 쓸어 담으셨고 2014년에 이제 도널드 스털링 구단주 어떤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인종차별. 그러면서 이제 클리퍼스를 인수했는데 당시 금액이 20억 달러였어요. 이게 역대 북미 스포츠 구단 인수액 중에서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LA 다저스인데 둘 다 뭐 LA긴 하지만 다저스와 클리퍼스의 어떤 뭐랄까요, 입지? 리그 내 입지를 생각하면은 인기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도 되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덧붙여서 구단주 자산 랭킹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1위가 클리퍼스의 발머고요. 2위가
최근에 브루클린 인수했었고 그 이제 데리버리 단장이 그 홍콩 반항 때 자기 의견 밝혀서 또 화제가 됐었던 네. 조셉 타이 구단주가 네, 네. 2위고요. 네, 그리고 브루클린. 공동 3위가 마이애미 구단주 미키 해리슨 그리고 덴버의 크로엔케 구단주 이렇게 네. 그리고 5위가 이제 멤피스의 로버트 페라 6위가 클리블랜드의 댄 길버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단주죠. 그리고 7위가 디트로이트 탐 고어스 8위가 최근에 휴스턴을 인수했었던 틸만 퍼티타 그리고 9위가 필라델피아의 조슈아 해리스 10위가 마크 큐반인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것은 뭐 클리퍼스 브루클린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가 스몰 마켓의 구단주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단주가 아무리 부자더라도 마켓이 작으면은 이렇게 투자 적극적이기가 쉽지 않구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맞습니다. 보면은.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발머 1위 형인 발머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더 포럼이라는 이제 LA에 있는 어떤 이제 경기장 이제 콘서트장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체육관을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인수 금액이 4억 달러인데 네. 모두 현금 지급했다. 그렇죠. 역시 현금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잉그루드라는 신축 부지 건너편에 위치한 게 이제 그쵸. 포럼이죠. 더 포럼이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에 방해가 된다고 더 포럼에서 뭐 소송 비슷한 걸 제기를 해서 아 그래 우리가 살게 그리고 다 사버린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방해되면 그냥 사버린다. 그렇죠. 아 정말 부럽습니다. 예. 아 진짜 형 삼고 싶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저 제작진이 갖다 놓은 저 초시계가 방해가 된다면 그냥 10,000원 주고 사버리는. 딴 데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싶지만 예, 제작진의 어떤 이제 마음 알기 때문에 참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주머니에 10,000원 꽂아두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마음에 안 들면 살려고 저거. 초시계 저거 부셔버릴 거야. 예. 예. 발모는 포럼을 사는데 저는 그러니까. 초시계를 사네요. 알겠습니다. 아 제작진이 아주 비웃고 있네요. 예. 대놓고 그렇죠. 비웃고 있네. 예. 그렇죠. 비웃을만해. 아,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예, 개드립이야.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초시계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항상 저희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또 비판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 많은 걸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계속 새로운 시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아 이런 시도 갖다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타 가감 없이 그냥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해 주시면 저희가 달게 받고 다음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5월 둘째 주 NBA 핫 이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